지금 함께 하는 것은 우연히 조선일보에 한때 여러분들 시장가치 3위에 해당했던 리플 수십 조입니다. 리플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35% 떨어졌고 투자자들이 왕년에 3대 코인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3대 코인이라는 양이 리플이라는 양이 기본적으로 1등이 비트코인, 2등이 이더리움, 3등이 리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3등이 지금 8등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죠. 이게 조선에서 여러분들 기사를 썼네요. 6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세 번째 대장 코인이었는데 투자자가 외면한다. 올해 35% 급락한 리플. 이걸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물론 시장 상황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망은 그렇게 밝은 암호화폐는 아닌 것 같다 이야기죠. 왜? 이게 이름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지분 정면 방식의 암호화폐로 보는 겁니다. 웬만해서 상장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가총액이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였던 리플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와 정권성 관련 소송이 길어지면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가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은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채굴을 통해서 여러분들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권리를 배분하지 않았느냐. 지분 증명 방식 POS 방식의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그 리플은 그렇게 하면 상장지수펀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소송을 건 겁니다.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POW 방식의 암호화폐다. 그런데 소송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김치코인을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잃어버렸느냐. 김치코인 이런 것은 POS 방식의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이죠. POW 방식의 암호화폐는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는 그냥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김치코인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들도 있겠죠. 본인들이 발행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으니까 0.1원짜리를 뭡니까 100원에 다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분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인 겁니다. 이런 데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이게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권이라고 본 겁니다. 내가 봐도 정권이고 POS 방식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올해 초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매매를 승인한 이후에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리플은 지금껏 다른 흐름을 보였다. 왜? POS 방식이니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가총액이 3위에서 8위까지 떨어진 겁니다. 과거 리플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션 맥벌라이드는 리플과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규제 불확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정권 성격이 강한 암호화폐가 리플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업계 대가들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쏟아가지고 수년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딱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볼 때 POS 방식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지금이야 뭐 가격이 시가총액이 뭐 5조 10조 되지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리플이 정권성 코인에 해당되냐며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정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리플랩스는 이를 반박하여 SEC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발행 주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발행 주체가. 발행 주체가 몇 개를 발행할 건지를 여러분들 결정하고 가격을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인 거죠. 그게 POS 방식의 암호화폐인 겁니다. 물론 리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김치 코인의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면 이제 무지하게 이런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귀하게 여러분들 만든 재산을 제가 아는 분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뺏겼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격투기 하시던 분이 고급 아파트를 팔고 여러분들 딴 데로 이동한 것이 암호화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었거든요. 그냥 투자했을 겁니다. 가장 근본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제가 들여다보면서도 여러분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공박사 이야기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Get to the point. 핵심이 뭐냐 이야기죠. 선거든 의료 분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보면서 느끼신 거는 그걸 겁니다. Get to the point. 핵심이 뭐냐 이야기죠. 막 떠드는데 소음이 세상에 막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데 get to the point 핵심이 뭐냐 핵심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야기.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걸 보게 되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방송은 여러분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다른 정권 방송은 다 이런 눈치를 봐야겠죠.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POS 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고객들도 있을 테니까 기분이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빙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겠죠. 내가 안 들어봐도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없으니까. 절대 POS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김치코인의 교훈이다. 김치코인에서는 돈을 잃고 나서도 뭐 때문에 돈을 잃었는지 내 돈이 어디 갔나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한 놈이 뭡니까 발행을 해가지고 10억 개도 발행하고 100억 개도 발표하고 지가 이런 가격을 정해가지고 뭡니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기가 여러분들 안 가겠습니까? 사기가 가죠. 사기가 없으면 여러분 다 거짓말이죠. NJD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리플이거든요. 보시죠. 지분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는 정권성 코인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리플은 정권성 코인입니다. 발행 주체가 있는 겁니다.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있는 겁니다. 지분 증명 방식 POS 방식의 정권성 코인은 암호화폐의 양에 따라서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채굴이 필요하지 않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리플은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채굴이 아니라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리플은 최초 발행 이후에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채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굴은 뭐죠? 작업 증명 방식. 그냥 알고리즘을 이용해 처음에 이런 발행해버린 건 뭐죠? POS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 지분 증명 방식의 대표적인 정권성 코인들이 이게 쫙 나와 있는데 이게 수십조 원들입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이게 전부 다 POS 방식입니다. 에이다 4조 4천, 솔라나 2조 8천, 테조스 1조 4천, 알고랜드 1조 2천, 셀로 8천억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무슨 방식이다? 지분 증명 방식의 여러분들 정권성 코인들인 겁니다.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자, 이게 POS 방식의 여러분들 1등부터 5등이고 그다음 보시게 되면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 1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리플은 문제가 되니까 빼고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스텔라, 토론, 모넬로 이런 것이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의 여러분들 코인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레이번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POW 비트코인부터 레이번까지, 레이번은 한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최소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걸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중국에서 가장 좀 채굴을 많이 했죠. 비트코인 채굴을. 전기료가 비싸지고 중국 정부가 여러분들 막으니까 동남아로 다 빠지는 겁니다. 라오스는 여러분들 총 전기량의 3분의 1을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겁니다. 전기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뭐 버마나 이런 데서 채굴 산업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규모가 큰지. 채굴업체 비트유는 중국에서 10,000개 이상의 채굴기를 돌렸는데 컴퓨터를 돌린 거 아닙니까? GPU가 여러분들 장착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워크 이를 통해서 뭡니까? 권리를 얻는 겁니다. 2021년도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면서 채굴장을 강제로 폐쇄하니까 다른 채굴장으로 간 거죠. 중국이 세계 채굴량의 75% 정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동남아로 다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고 그냥 장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장르로 하나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런 걸 수만 대 이름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채굴 산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업계가 막 환호를 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4일 날 아직 채굴되지 않는 남은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에서 채굴되기를 원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 남은 비트코인을 모두 다 미국산으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개념, 비트코인과 같은 채굴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코인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비트코인은 살아남았고 이더리움은 살아남았고 그다음 3등 4등 5등은 다 POW가 상장지수펀드에 여러분들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POS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시장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POS 방식의 정권성 코인입니다. 시장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죠. 4조 4천 2조 8천 1조 4천 1조 2천이죠. 그런데 POW 방식 보시기 바랍니다. 1200조 500조 200조 100조 50조 벌써 사람들이 이름들 뭐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POS 방식의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판단해가 이제 좀 퇴각하는 게 좋겠죠. 이게 시장 가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두 자리 숫자가 10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젊은 분들이 하는
그런 코인 여러분들 방송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은 마이크로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코인을 빨리 사야 됩니다. 뭐 얼마가 뜁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면 어디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